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보통 신차 하나에 1년 정도의 마케팅 기간이 소요되고 사전 계약이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신차 출시 전에 이렇게 테스트카가 돌아다니죠. 보통 위장막을 쓰거나 위장 필름을 두르고 돌아다니는데 사진 촬영 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스파이샷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건 사진 촬영 금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를 찍어서 올려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위장막을 고의로 벗기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오늘은 신차 스파이샷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와 실제 사례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파이샷이 유통되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신 기사로부터 유통되는 스파이샷이 있고요. 동호회에서 유통되는 스파이샷, 그리고 일반 공도에서 돌아다니는 테스트카를 일반인의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게 유튜브 채널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유통되는 겁니다. 사실상 신차 출시 전에 거치는 필수 관문이라 스파이샷 자체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는 것 자체도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이 당시에 신형 투싼 스파이샷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두 사람이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고요. 신형 K5 스파이샷을 국내 자동차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한 사람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스파이샷을 가지고 보도한 매체나 유튜버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다 경찰서에서 소환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도로에 돌아다니는 테스트카를 일반인이 찍어도 되는가인데요. 일반 도로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기도 쉽고 SNS나 커뮤니티에 업로드하기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이 없죠. 2015년에 세 사람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아니,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하는 차는 공공장소에 노출이 된 건데 이런 차도 찍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였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배포할 고의성을 가지고 미출시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경우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한 호기심으로 찍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나가는 차를 찍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장막을 고의로 벗겨서 찍었을 경우입니다. 이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위장 필름은 붙어있는 거라 벗기기가 어렵지만 위장막은 지퍼로 되어 있어서 벗기기가 쉽거든요. 이걸 벗겨서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사건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투싼을 찍어 올린 사람들도 위장막이 덮여있는 차를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아예 위장막이 벗겨져 있는 차를 찍어 올린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분들이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해외 테스트를 하려고 투싼을 비행기에 실으려고 준비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위장막을 벗고 점검을 기다리고 있던 차를 찍어서 올린 거라고 합니다. 위장막이 벗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차 문을 열고 실내까지 찍었다고 하고요. 이건 말만 들어도 처벌 대상이죠. 이건 제조사가 법적으로 잘못을 물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차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나요? 이건 단순히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쟁사한테 기밀을 유출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 투싼에 들어가는 신기한 기능이 실내 사진을 통해 유출됐어요. 그런데 마침 쌍용차가 쿠란도를 개발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쌍용차 연구원이 이거 괜찮은데 무조건 넣어야겠다 이러면서 쿠란도가 먼저 출시돼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기술 선도자가 아니라 쌍용차를 따라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리죠. 경쟁력도 잃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큰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장막 자체가 차량의 비밀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장막을 고의성을 가지고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외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일반 도로를 돌아다니는 테스트카를 찍는 건 괜찮지만 위장막을 벗기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김승현 편집장이 실제로 국내에서 스파이샷을 촬영하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끔 신차 테스트하는 연구원들이 와서 말을 걸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보통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위장막을 벗기거나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카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얼굴도 나가면 곤란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모자이크를 꼭 해달라고 했다 하고요. 이건 사실 기본적인 거라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주의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유출된 사진을 유포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외신 기사를 통해 이미 많이 퍼진 사진이고 이게 국내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어요. 이런 사진은 유포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사진을 보도한 매체사로부터 저작권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출된 사진을 마치 본인이 찍은 것처럼 배포한다?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 사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K5 스파이샷
스파이샷이 이런 식으로 유통됐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불구속 입건된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요,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진을 마치 본인이 찍은 것처럼 퍼나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기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K5 사진을 공유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 이유는 이 당시 K5의 사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이었고, 이걸 심지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테스트카는 찍어서 올려도 처벌되지 않지만 위장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벗기고 이걸 찍어서 올리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해외에서 나온 스파이샷을 본인이 찍은 것처럼 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거 있죠.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요. 요즘에는 워낙 소식이 빨라서 한번 퍼지면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매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도 유통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해당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사람을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이미 매체를 통해 퍼졌어요. 그러면 해당 매체한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요청은 제조사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광고 촬영 중에 찍힌 사진이면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는 이렇게 신고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조금 무섭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뿐인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불구속 입건된 사람들도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막 인정 없고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현대차가 기술 유출로 인해서 3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관계자가 피해는 크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회사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피해는 있었지만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긴 했습니다. 신차를 개발하고 출시하기 전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점도 대중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하면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조사 입장에선 기밀 정보인데 해외에서는 워터마크까지 박아가면서 스파이샷을 유출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게 외신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오토카나 모터원, 카스쿱스 같은 매체가 대표적이죠. 해외는 우리랑 조금 다르게 아예 스파이샷 포토그래퍼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차를 찍어서 매체에 판매하는 구조로 돈을 버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죠. 스파이샷 촬영은 보통 자동차 회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가진 테스트 루트에서 촬영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도 명당이라 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철저하게 숨긴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는 영업 비밀이잖아요. 촬영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4달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파이샷을 찍는다고 하고요. 파파라치처럼 숨어서 찍어야 하니까 환경도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위장막을 쓴 차에 함부로 손을 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게 가능하고 위장막에 손을 대지 않고 찍는다는 것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은 보통 4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최초로 포착되거나 가치 있는 사진은 1,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말만 들어도 멋있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스파이샷이 포착되는 지역은 굉장히 극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저격수처럼 카메라를 들이밀고 가치 있는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사진 한 장에 1,000만 원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사진가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이렇게 유통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스파이샷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많아지고 SNS 환경도 너무 좋아져서 스파이샷의 값어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 포토그래퍼가 독점 사진을 찍는 위치는 한정적이고 그들만 알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렇게 위장막을 엄청 두껍게 씌운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은 보통 거의 미완성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램프 같은 기본적인 부품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차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차들은 거의 프로토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차의 실루엣이나 얼마나 커졌는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점 위장막이 얇아지거나 아예 이렇게 위장 필름을 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성 단계가 중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헤드램프 같은 기본적인 부품은 거의 모두 장착하고 실내도 거의 완성 상태로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조사 입장에선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3가지로 신차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위장막 쓴 테스트카 포착, 드디어 위장막 벗은 신차, 놀라운 변화 살펴보니 신차 실내 포착, 이런 기능까지 들어간다. 대략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아예 위장막 사진을 대놓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노출되고 어차피 퍼질 거 이왕이면 멋있게 찍히자
이거죠. 어쨌거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신차에 대한 첫 인상이니까 이것도 기밀 유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마케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신차 스파이샵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